근데 그거 있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휴가 가면 또 그 느낌이 좋잖아. 약간 휴양지 가면 늦게 일어나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약간 수박 먹고 막 늘어져 있다가 또 시원한 거 마시고 또 늘어져 있다가 또 잠 자다가 이렇게 막 아메바 같은 생활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숙제 이번에 했던 거 안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랑 번호 말씀해주세요. 페이지랑 번호랑 둘 다 얘기해줘야 돼. RPM 질문은 이제 책이 없으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받을게요. 쉬는 시간에 맞출게 이번에. 빨리 번 해봐. 제번 문제. 몇 쪽에 몇 번 해볼까요? 23쪽에 네. 134랑 136. 그러면 우리 이거 오른편분이니까 그냥 134랑 136? 134, 136 이렇게 두 개 질문 받았고요. 또 바지 희한한 거 귀여운 거 있다네. 이따가 출처 보내줘. 네 바지. 바지 귀여운 사람 너밖에 없어요. 또 우준아 다 했어? 숙제? 그 세 문제를 빨리 말해주세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아직 안 배워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줘 그냥. 괜찮아. 네가 모르는 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몇 번이야 회계가? 205번 205번 206번 206번 208번 204번 200번 앞으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지? 얘기하니까 제가 알아서 걸으면 되잖아요. 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오늘 시험에 제가 어디서 추출을 했냐면 올림포스라고 너네 1학년 때도 쓰긴 쓰잖아. 2학년 때도 대부분의 학교 특히 마포 등촌도 안 먹었어. 등촌 올림포스가 부교재였어? 너네 부교재가 없니? 학교가 쓰레기예요. 부교재가 왜 없죠?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교과서가 되게 개념을 배우긴 좋은데 그럼 너네 문제 출처를 어디서 내? 학교에서 프린트를 줘요. 그럼 알아서 하래? 근데 그 교과서 안에서 그 수준으로 다 시험이 나오기는 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34번. 세진이가 한번 문제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X 그러면 일단 정수 부분이든 소수 부분이든 내가 X, Y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구해야 되겠네. 자, 로그 12는 자 12라는 건 사실 이제 10보다 로그 10보다는 어떤 숫자예요? 크죠? 로그 100보다는 어때요? 근데 내가 왜 로그 10이랑 로그 100을 이제 이렇게 기준값으로 써놨을까? 로그 10은 몇이니까? 1이고 자 얘는 몇이죠? 2니까 얘가 내가 몇 점 몇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1점 몇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 그럼 정수 부분은 대진아 자 정수 부분은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소수 부분은 잘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두 자리 숫자니까 정수 부분이 1이었겠다. 왜냐면 우리가 정수 부분을 보고서 하나를 올려서 자, 두 자리 숫자요 이렇게 읽잖아. 그럼 알파라는 값은 자, 로그 12를 1로 빼면 되지. 1을 빼면 되지. 근데 1이라는 건 로그 10이잖아. 로그 12에서 로그 10을 뺐다라는 건 소수점이 나눠지는 효과가 있고 로그 1.2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0의 x승은 그냥 1이죠. x가 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y제곱을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y인 거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 내가 10의 마이너스 y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의 y제곱을 계산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서 얘를 먼저 계산하고 전체 마이너스 1승이다. 요렇게. 괜찮아요? 자, 소희 괜찮아? 진짜 괜찮아? 자, 안 괜찮아 보이는데? 자, 10의 y승. 자, 10의 y승은 로그 10의 로그 1.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밑에 10이 있다라고 우리 생각하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10 똑같으니까 뭐가 떨어져 나오는 거야? 1.2가 떨어져 나오는 건데 이걸 전체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소수점은 역수를 바꾸기 굉장히 힘드니까 자, 분수로 바꿔서 자, 분수 5분의 6이죠? 자, 5분의 6에 마이너스 1승은 몇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y승은 6분의 5고 자, 10의 x승은 1이어서 둘을 더하면 1과 6분의 5다 해가지고
아 10과 10이죠. 10 미쳤네. 10. 자, 10 플러스 6분의 5에서 6분의 6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35번. 괜찮은 질문 두 개 했어요. 자, 135번 보면 자, 어떤 왜? 그래요? 136번이 더 어렵네. 136번 할게. 자, 5분의 3의 n제곱을 뭘로 나타낼 때? 어쨌든 이제 그 원래 값을 추론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 자, 원래 값을 추론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소수 부분을 물어보든 뭐 몇 자리 수냐 물어보든 어쨌든 내가 사용로그를 취해서 그 값을 보면서 그 값이 어떤지 탐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5분의 3의 전체 n제곱에다가 뭘 씌운 상태에서 봐야 돼? 자 5분의 3의 전체 n제곱에다 뭘 씌운 상태에서 보는 거야? 로그, 상용 로그를 취한 상태에서 보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몇 번째에서? 거기 써있어요. 15번째에서라는 건 정수 부분이 몇이라는 거예요? 14. 아니지. 이 소수점 아래는 일단 음수야.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15라는 거야. 자,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5라는 거고 플러스 소수 부분이 어떤 양수로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쟤를 실제로 읽을 때는 마이너스 14점 몇이라고 읽겠죠. 하지만 소수 부분의 양수로 세팅을 끝낸 후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를 다 안고 혼자서 저 상태가 완벽하게 되면 소수점 아래 그냥 이 숫자를 그대로 읽어준다 했잖아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다르게 읽는 거야. 오케이? 돼? 그때 물어봤었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5 플러스 알파니까 자, 마이너스 14점 몇일 거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럼 마이너스 15 플러스 어떤 양수라는 숫자는 자,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근데 알파가 몇 이상이야? 0 이상이지. 그럼 0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등호를 이쪽에다 붙여서 생각해도 돼? 자, 그러면 자 5분의 3의 전체 n제곱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내가 전체 값이 마이너스 15 이상 마이너스 14 미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죠?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n이 빠져나오니까 로그 5분의 3이 들어있고 자, 로그 5분의 3이란 이 값은 마이너스 14보다 작고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내가 로그 5분의 3을 잘 만들어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로그 5분의 3이라는 요 값은요. 자, 로그 3에서 로그 5를 뭐 하면 되겠어요? 그치? 자, 로그 3에서 로그 5를 빼면 되는데 로그 3이라는 값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근데 로그 5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하지만 로그 5는 누구의 영혼의 단자를 했죠? 그치? 1 빼기 로그 2지? 자, 로그 3에서 마이너스 로그 5가 1 마이너스 로그 2였다는 걸 내가 잘 알고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거야. 로그 3은 0.4771이고요. 로그 5는 사실 지난 시간 외워서 0.6990이죠? 맞습니까? 자, 0.4771에서 0.6990을 뺐어요. 0.4771에서요. 자, 0.6990을 뺐어요. 그럼 0. 몇이에요? 마이너스 0.21? 2210이래요. 2210 맞습니까? 뭐? 9. 자, 그럼 이 앞에다가 n을 곱해서 n 값이 마이너스 15 이상 맞습니까? 마이너스 14 미만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맞아? 그럼 이 n 값을 추론하는 거니까 이 소수점이 좀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어. 자, n 값은 어때야 할까 하면서 옆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0.2219의 역수로 곱해주면 돼. 자, 일단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자,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와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15 곱하기 0.2219를 역수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 곱하기 0.2219를 역수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추론을 해야 되잖아. n값이 몇 개야?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뭐 어떻게 알아? 자, 15 곱하기 자, 0.219는 2220이라고 하자. 자, 그 정도는 이제 유효 숫자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2220분의 만입니다. 돼?
대략 4점 몇이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4 곱하기 얘도 똑같아. 자, 2220분의 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얘도 대략 뭐 4점 몇이겠지? 자, n이라는 숫자가 4 곱하기 4점 몇 이상, 그 다음에 15 곱하기 4점 몇 이하니까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왠지 그냥 4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까 계산 끝까지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몇 개예요? 근데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시키는 게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계산기를 이 정도는 쓰셔도 돼요. 나는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저걸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없거든? 야,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개고생했으면 됐지. 이제 와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일단 몇 개야? 응? 4개 맞아요? 제가 근사값을 추론했잖아. 왜 근사값을 근사값 추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봐봐. 자, 이 기준이 되는 14랑 15는 정수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옆에 숫자가 4점 몇이라고 내가 눈으로 어림을 했지. 그러니까 1 차이 나던 게 4 차이 나게 바뀐 거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몇 개일까? 4개다라고 그러니까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지만, 자, 그 정도 계산은 내가 이제 좀 더 시간이 남으면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사실은 실전에서 우리가 막 인생에서 막 일상생활에서 엄청 정확하게 계산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저 정도 어림은 용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5번 보러 204번부터 볼게요. 아, 요거 저 이거 등비수열, 등비 중앙 때문에 못 풀었다는 건가? 456을 564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3페이지에요. 맞죠? 33페이지 얘들아 봐봐. 왜 너네 수원 숙제는 이렇게 안 해와? 그걸로 대신해서 한 거야? 이걸 먼저 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자, 204번 한번 볼게.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중앙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었다? 등차 중앙의 성질은 자, 좀 이제 균이랑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가운데 있는 숫자를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a n-k랑 자 a n 플러스 k 자 n으로부터 k만큼 왼쪽에 있는 항이랑 n으로부터 k만큼 오른쪽에 있는 항을 더해요. 나누기 2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치? 자, 요게 성질이라고 했었어. 자, 근데 등비중앙은 뭐가 있냐면 자, 등비중앙을 제가 일단은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증명을 좀 해볼게요. 자, 나는 자, K번째만큼 떨어져 있는 왼쪽 항이랑 자, B니까 덧셈이 아니라 무슨 셈이겠어? 곱셈이겠지? 자, 둘을 곱하잖아요? 자,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AN은 뭐가 되게? 제곱이 돼요. 이게 등비 중앙의 성질이에요.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렸었어요. 그냥 제가 여기다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 왜냐면 오늘까지는 지수로가 함수 진도를 나갈 거고 제가 이제 잔잔하게 계속 등차수열 등비수열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익숙해져야 뒤쪽에 시그마 갔을 때 그냥 너네가 문제를 풀어. 무슨 말인지 알아? 거기 몇 쪽에 있는지 찾고 싶어?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요 기본서에는 어디 있냐면요. 122페이지 있어요. 122페이지. 자, 기본서에는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다 증명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러분 너네가 수학을 배울 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어나 사회나 이런 어떤 내가 암기를 해야 되는 암기가 가능한 암기를 해야 하는 과목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하거나 그걸 해석을 해놓거나 아니면 법 같은 건 누가 정하는 거야? 법 같은 건 누가 정해? 법은 누가 정한 거야? 사람이 정하는 거죠. 근데 약간 이러한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은 이제 루틴이 있고 그 규율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잖아. 특히 과학 같은 것도 다 성질이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왠지 이런 애들은 내가 배운 거 안에서 증명을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n-k번째 항은요. 잘 모르겠지만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자 A1에다가 자 공비를 몇 번 곱한 걸까요? 이게 졸라 어렵잖아요. 왜? 내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한 번 곱한 거다. 자,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n-1번 곱한 거다. 그럼 얘 몇 번 곱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n-k-1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맞아요? 자, 곱하기. 자, 이 오른쪽 항, 첫 번째 항에다가, 그러니까 그 규칙성이 모두 다 성립을 하니까, 우리가 약간은 그걸 믿고, 이게 가능하다, 이제 몸을 느끼,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해달라는 소리야. 자, 이거를 잘 계산을 해볼게. 자, A1은 제곱이 됐어. 그리고, 자, 공비에 해당하는 R 값은요, n-k-1이랑 n 플러스 k-1을 더했잖아요. 그럼 2n-2가 되는 거 괜찮아요? 맞아? 돼? 물어. 자, 그 다음에 n을 한번 써볼게. 자, an은 총항에다가 r에 n-1 쓰면 곱한 거였겠지. 그럼 이걸 제곱한 거잖아. 자, 이 제곱한 값이랑 얘랑 어때요? 같아요. 항상 돼요. 그러니까 믿고 쓰세요. 원래 등비 중앙은 완전히 연속해 있는 세 개 항 사이의 기본값으로 이제 기본서에는 서술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가운데로부터 똑같은 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는 자 둘을 곱했을 때 자, 가운데 항의 제곱이구나 하는데 자 얘는 선생님 2AN이라고 안 하고 나눠서 쓰는데 얘는 왜 루트 붙여서 안 써요? 라고 물어보면 부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예 부호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자 두 항의 무슨 평균이라고 해도 돼? 더해서 나누기 명제 배웠어? 안 배웠어? 절대부등식? 더해서 나누기 2하는 거 우리 무슨 평균이라고 해도 돼? 그치? 근데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 우리 무슨 평균이라고 해?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얘는 기하평균이 아니야. 왜? 부호를 알 수가 없고 양수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산술평균이라고 얘기해도 돼. 원래 산술, 기하, 평균 둘을 같이 다루려면 둘 다 양수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산술, 기하, 평균을 다루는데 양수 세팅이 필요한 이유는 기하 평균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양수 보장을 안 하잖아요. 등비수열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4번 보세요. 자, 204번 보자. 자, 204번. 자, 204번 보시면 수열 2, A1, A2 쩌저적해서 A10까지 가면서 20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룬대요? 등비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였냐면 자, 합이 계속해서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게 중요한 성질이었잖아. 그럼 등비 수열은 뭐가 일정할까? 곱이 일정하겠지. 그럼 A1이랑 A10이랑 곱하면 몇이겠어요? 몇이겠어요? 40이에요. 답이 40이에요. 자, A1 곱하기 A10은 자, 2 곱하기 10이랑 당연히 똑같고 당연히 A2 곱하기 A9랑도 똑같고요. 이렇게 푸시면 된다. 다른 풀이를 쓰는 순간 그거는 이 문제가 요구하는 논지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물론 이렇게 써서 증명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왜 증명해? 우리 증명하는 거 싫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20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번은요. 자, 우리 등비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으니까 자, 요걸 그대로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세 개의 항이 등비 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항에 뭐가? 제곱은 양쪽 두 개의 곱이랑 어떻겠다? 같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됐어요? 2차 방정식이 됐고 x가 몇 개겠어? 두 개인데 그 안에서 뭐 이거 골라라 저거 골라라 한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206번. 왜 오늘 이렇게 우울해 보여? 약간 슬퍼? 요즘 너무 생산적으로 갓생을 못 살고 있어서 약간 슬퍼졌어? 야, 갓생을 못 살았어. 그럼 슬퍼져.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더해지는 거잖아. 지금 봐봐. 내가 갓생도 못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 그러면 안 돼. 일단 갓생을 못 살았는데 잠을 잘 잤다. 분명히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잠을 엄청 많이 자는, 저도 여름에 잠이 많아지는데 잠을 엄청 많이 자는 기간이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 힘으로 좀 밤샐 때 그걸 써. 아니 그 어디서든 하나는 터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알겠죠? 그게 그 생물학적인 거야. 사람이 이제 그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도 여름에 이제 퍼지는 거 알죠? 알지? 얘들아, 철로 여기 철로 이렇게 이 그 전단 있는 거야? 여름에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붙었다가 겨울에 쭈그러졌다. 우리 지금 붙은 상태야. 늘어져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넘어가. 자, 206번.
3, A1, A2, A3, A4, 729가 자 무슨 수열을 이룬대요? 등비수열 이룬대. 근데 얘는 A2랑 A4를 이제 좀 다이렉트로 구하라고 했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방법이 안에 홀수항이 아니라 사실 짝수항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까 내가 이제 생각을 하면 얘는 차라리 그냥 등비수열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 위에 뭐 등비수항 계속 얘기했지만 별로 유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제는 사이에 항도 몇 개 없고 729가 얘들아 3의 몇 승이야? 그치 외워야지 얘들아. 자 243은 3의 5승이고 그거 못 외우면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원래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자연수나 소수나 실수에 대한 인지력이 좀 필요해요. 자, 하나 둘 그리고 너네 그거 알아? 수학에서 우리는 막 x 다루고 막 이렇게 막 3, 4차 방정식 푸는 게 제일 어렵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수학을 깊게 대학까지 파고 들어가면 뭐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 취급이 되는 거는 정수. 정수는 별거 아니잖아. 실수가 더 어렵다, 호수가 더 어렵다. 이 정수론이 굉장히 어렵고 기하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상수학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모르잖아요. 너네가 또 이과를 지향할 수도 있고 지망할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공비를 5번 곱했는데 3에서 729가 됐어. 몇이는 거라고? 네? 243, 423 숫자 조합은 맞았어요. 자, R은 몇이에요? 3이에요, 3. R은 3이야. 자,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각각 계산할 것 같아. R이 3이었으니까 A2는 여기다가 9 곱하면 되는구나. A2는 27. 그 다음에 A4는 240. 너 때문에 헷갈려. 243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할 것 같은데. 둘을 더하면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 딱 한 문제만 두고 보면 그렇게 식을 쓰는 게 별로 유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수열 공식 쓰는 거 좀 가지고 오셨나요? 왜요? Why? Why? 자, 공식 쓰는 거 드릴게요. 2개밖에 없는데? 아니? 공식을 써야 되는데 뭘 사진을 찍어? 여기 나왔어. 아니, 제가 뽑을게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맨날 뭐 밑에 부분분수 안 해가지고 안 해왔니 뭐 이날이 치니까 그걸 다 쓰고 뭐 야! 야! 어디 갔어? 지금 그거 받으신 분들 쓰고 계세요. 니네 안 갖고 와서 겼어. 나 조지랑 아는 사이에. 얘기하지 마! 이거 할 거야. 그 책 제목 표지에다 껴놔. 네. 저는 책도 못. 네, 누가 이상한 외계인 소리 내! 오늘 왜요? 뭐 누가 이상한 외계인 이랬어. 너야? 나 이티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이티 근데 죽었나? 누가? 이티. 자랑이 있어? 숙제를 해왔대. 기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잠깐만. 아니 당연한 걸 해봤는데 그걸 내가 해봐줘야 되는 거지? 사람 안에서 말한 건 아니야. 진짜 웃기네. 아니 잘했어. 아니 근데 다 근데 쥐가 늦게 자고서 왜 쥐가 승질을 내는 거야? 숙제를 안 해. 아까 승질 냈어 지금. 너는 승질이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와. 자 우리 한번 부분분수화 파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분수화. 부분분수화에다가 맨 밑에 별표 4번에 별표 좀 치세요.
자, 부분분수화에다가 별표 치고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요. 여기 진짜 중요한데 애들이 되게 싫어해. 근데 싫어한다고 피할 수 있을까? 자, 부분분수화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 자, 부분분수화는 분모의 차수를 낮추어 식을 쪼개는 방법이에요. 자, 식을 쪼개는 방법이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이 싫어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통분 때문이에요. 통분. 통분의 역과정이야. 통분의 역과정. 통분의 역과정이야. 통분의 역과정이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특히 이과는 얘를 못하면 사실 문제를 중간중간 풀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져서 일단 되게 잘 하셔야 되는데 부분분수화라는 건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죠. n이랑 자 n 플러스 k라는 식이 있고 자 요게 두 개가 인수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러한 분수식이 있는데 n만 독립변수라고 생각해볼게. 자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분모가? k는 숫자야. 그런데 나는 얘네가 분모가 2차인 게 싫어. 그래서 1차 1차로 쪼갤 거야. 다시 말해서 원래는 1차 1차로 따로 있었던 걸 통분하는 게 이게 반대 과정이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랑 둘 다 1차죠. 일단 눈을 대충 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 자 둘 다 1차인데 n 앞에 개수가 똑같지.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k라는 인수랑 n이라는 인수는 숫자가 몇 만큼 차이나? 그치? 그걸 빼. 숫자 차를 빼는 거야. 숫자 차를 분모에다 빼고 괄호를 중괄호를 길게 열어서 두 인수 중에 k가 양수라고 취급하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두 인수 중에서 더 작은 인수는 사실 n이거든요. n보다 n 플러스 k가 더 클 거니까. 그러면은 더 작은 인수가 역수를 했을 때 더 큰 숫자가 될 거 아니야. 분모가 더 작아야. 맞아요? 자, 요렇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저거를 이제 그냥 저 이미지 저대로 외워놨잖아. 이 원리 위주로 알면 분모가 2개, 3개, 4개, 5개가 돼도 난 다 할 수 있거든? 자, 봐봐. 얘 통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얘 통분하면 n이랑 n 플러스 k랑 곱해야 되지. 얘 곱한 거에서 얘 곱한 거 빼지. 그럼 분자에 k가 남았는데 옆에 k분의 1이 있으니까 얘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확인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안 쓰셔도 돼요. 이걸 왜 하라는 걸까? 자,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2 같은 걸로 바뀌어서 써있다 치자. n이 x로 바뀌었어. 그리고 분자가 2가 된 거야. 그럼 얘들아 너네는 일단 자, 어떻게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둘이 유사한 1차식이지. 분모 차이가 몇이야? 분자에 몇이 있었어? 이런 건 앞으로 센스 있게 빼주면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괄호를 크게 열고 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자 중간에는 무조건 빼기예요. 여기는 건드리지 마. 이게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 이거 플러스라고 죽여버릴 거야. 자 마이너스 자 그럼 얘네를 통분을 하면 어차피 얘가 1이었으니까 아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에서 x가 빠져서 2가 남는 거랑 똑같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얘를 왜 쓰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부분분수화를 하는 이유는요. 마이너스 부호 때문이야. 자 마이너스 부호를 만들어. 내가 억지로 사실은 만든 거지. 원래 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분수의 특성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생기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 유리화도 마찬가지야. 이 마이너스 부호를 만들어서 나열 후 소거하기 위함이야. 자, 나열 후 소거하기 위함이야. 자, 제가 얼마나 대단한 애인지 내가 잠깐 예시를 여기다 들어줄게. 자, 너네가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등차 수열의 합이나 등비 수열의 합은 내가 공식을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랜만에 복습을 한번 해보자. 자, 수열의 합 중에서 니네가 그렇게 예쁜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시그마. 오랜만이죠. 시그마. k가 1부터 자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자 이런 걸 구하래.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자 나는 시그마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i를 자 수열의 어떤 항으로 인식하여
1부터 n번째 항까지 k 자리에 차례대로 다 집어넣어서 다 뭐 해버리라는 뜻이에요. 더해버리라는 뜻이지. 근데 n이라고 되어 있으면 너네가 약간 생소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n을 100이라고 바꿀게. 다시 말해서 얘를 우리가 시그마의 정의를 배운 것처럼 k가 1부터 100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냥 일단 그냥 써볼게요. 1 곱하기 2분의 1 맞습니까? 자, 2 곱하기 3분의 1 맞아요? 쭉 더해서 3 곱하기 4분의 1 맞아? 자, 이렇게 쭉 더하다가 몇 곱하기 몇 분의 1로 마감을 하겠어. 100이라고 하자. 100 곱하기 101분의 1로 마감을 하겠지. 너네 이거 다 더할 수 있어? 지금 더할 수 있어. 우리 몇 개 항을 통분을 해야 돼? 아, 항이 몇 개야? 100개 항을 통분해야 돼.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냐고. 못하잖아.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거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저는 눈으로 배달할 수 있지만 너네도 할 수 있어요. 금방 이제 조금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보완을 한 거야. 아, 분모가 분수식인데 저렇게 다항식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나는 부분분수를 좀 이용을 해도 되겠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 자, 앞은 똑같이 맞추고 내가 저 부분분수를 학습을 했으니까 저 중괄호 안쪽에 식을 바꿀 수 있잖아요. 둘이 상수 몇 만큼 차이 나요? 1만큼 차이 나니까 1분의 1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도 상관없지. 그럼 k분의 1에서 자, 더 작은 인수분의 1에서 k 플러스 1분의 1을 뺐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를 1부터 100번째까지 더 할 거야. 근데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더해볼게. 아,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첫 번째 항이죠? 맞아요?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 세 번째 항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지? 그리고 막 더하다가 마지막 항은 자, 몇 분의 1 마이너스 몇 분의 1? 100분의 1 마이너스 101분의 1이겠죠? 자, 그럼 나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속어는 바라는 거야. 옆에 있는 애들끼리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 없어지길 바라는 거지. 자, 나열하여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지우고 있으니까 속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열 후 속어를 쫙 하는데 맨 앞에는 몇 번째 항이 보여? 그치? 그럼 당연히 자, 대칭형으로 남아. 내가 그 규칙성에 맞춰서 썼으면 대칭형으로 남아. 자, 뒤에서 몇 번째? 첫 번째 항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 구할 것 같던 이 값의 연산을 했는데요. 1에서 101분의 1을 뺀 거예요. 1에서 101분의 1을 빼는 정도는 너네가 연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101분의 100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신기하죠?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자, 이 숫자를 무한히 더하면 이 숫자들이 1에 가까운 값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서 하는 건데 아, 수열의 합 중에서도 뭔가 분수식이나 유리식을 더하라고 무리식을 더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부호를 만들어서 나열하고 소거하는 게 이게 메인 포인트야. 그러니까 내 목적은 마이너스 부호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괜찮아. 나열해서 뭐 하면 돼? 지우면 돼. 무슨 말인지 알까?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간단한 것만 써놨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나의 메인 목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바뀌었죠? 그 밑에 분수 보여? n-k 곱하기 n 플러스 l이래요. 자, 여전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냐면 n이 이제 독립변수고 k랑 l은 어떤 상수다. 그럼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 자, 이 인수와 이 인수가 둘 다 n에 관한 1차식이고 개수가 똑같잖아요. 1로. 그러니까 둘의 뭐, 두 숫자의 뭐, 두 식의 차. 차라는 건 뒤쪽에 있는 숫자에서 앞쪽에 있는 숫자를 빼주면 되겠죠? 차를 분모에다 빼는 거야.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괄호를 크게 열어서 둘 중에 조금이라도 작은 인수분의 1 에서 큰 인수분의 1을 뭐 하여라? 빼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분을 해보세요. 제가 되나 안 되나? 당연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지. 자,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를 이렇게 해줘. 한번 해줘. 100번을 시험인데 100번을 몰라. 아니, 특히 뭘 모르는지 아세요? 이거는 까먹을 수 있잖아. 이 두 개까지 내가 양보해서 그럴 수 있잖아. 사람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근데 저 세 번째 거 있지? 나 그냥 그거 뭐 하면 될 것 같아? 야, 유리화, 너네 유리화 몰라? 유리화라는 게 뭐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얘는 K가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해봐. 유리화가 뭔데?
왜 싫어서 유리화를 하는 건데 뭐가 싫은 건데? 분모의 루트가 있는 게 싫은 거잖아. 근데 분모의 루트가 몇 개나 있어? 2개나 있지. 2개나 있는 게 싫은데 저걸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뭘 이용하는 거야? 뭐? 그치, 합차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얘 가운데 부호만 바꾼 걸 클레버 써서 아니에요. 얘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거의 유사하고 중간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부호를 바꾼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복부호 동순이라고 한다. 합차는 공식 이름이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복부호 동순 처음 들어요? 웃기고 있네. 운동을 안 해줬어. 네. 복부호 동순을 처음 듣는다고요? 복부호 동순 하긴 뭐 내가 그래 이게 복부호 동순 알려줄게. 복이 뭐야? 복이 차식할 때 그 복자랑 똑같잖아. 문해력을 길러보자. 복이 뭐야? 복식, 단식 몰라요? 운동에서 복식은 뭐예요? 상식을 좀 기를까? 단식은 혼자 뛰는 게 단식이고 복식은 둘이 뛰는 게 복식이야. 2개라는 뜻이야. 복수.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나 어디 가서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 단식, 복식, 단체. 오케이? 단식은 물론 이 한자어를 쓰는 게 올바르냐?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도 쓰는 게 좋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단식은 단수 하나, 복식은 2개. 자, 복식. 자, 부호가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복부호는 너의 반대부호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혼합 복식. 뭐예요? 아니 알아 진짜 혼합 복식. 아니 너는 아는 거 아는데 혼합 복식 뭐야? 얘들아 혼합 복식 뭐야? 운동에서 혼합 복식 뭐가 혼합됐어? 성별이 혼합됐어. 혼합 복식은 남녀가 둘이 팀이라는 거야. 너네 그 올림픽 보면서 그런 거 안 궁금했어? 왜 혼합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위키 같은 거. 숟가락 들이세요. 아니 정말 필요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둘의 합차하면 뭐가 남아? 그리고 분자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지? 이거 내년에 안 할 것 같죠? 지금 이제 2학년 언니들이 요거 하고 있어. 수학 2에서 그렇게 유리화를 하거든요. 유리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유리화를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유리화를 하면 되잖아. 그치? 이걸 못 써가지고 명덕고 남자애들이 걔 지랄을 떨어. 자기 이거 죽어도 기억이 안 나. 안 그래? 그치? 자, 너네한테 외우라고 지금 강요하는 겁니다. 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 머리를 무슨 대학을 간다고. 저거 시그마 100 저거 무한 적분이야. 일단 그 얘기는 거기까지 가기까지 한 100문장 정도가 중간에 더 들리거든요. 그 질문은 네가 수학 2를 끝내고 그다음에 미적분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이제 간단한 얘기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무한대라는 거는 값이야? 값이 아니야. 무한대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무한대는 기호야. 그래서 내가 쟤를 무한히 많이 더한다라는 건 여기를 무한대로 바꾸는 거야. 이것도 우범이가 얘기했어? 미적분이야. 미적분 가서 미적분 가면 배워. 너 근데 미적분 선택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원을 수투하면 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2라는 단어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수학 1에서 이 정도쯤은 정말 발가락에 떼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너무 힘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잘하고 수투도 잘하면 둘을 합쳐서 하는데 1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극한값을 1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오케이? 자, 빨리 너 선행 좀 해야겠다. 너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조금 더 일찍 선행을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워. 왜 수상만 저렇게 많이 했는지. 아니, 너는 진짜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 5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조금만 생각하면 일반항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5번이 원래 이제 기본 공식은 아닌데 5번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건
자, 이유가 있어서겠죠? 야, 99, 999 이렇게 가는 애들은 자, 내가 굳이 자, 이 아이들을 자, 얘를 A1이라고 하고 자, 얘를 A2라고 하고 자, 얘를 A3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자, AN은 어떻게 쓰면 되겠냐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야. 자, 어떻게 쓰면 되겠어? 왜 맨날 이걸 건드릴까? 홍사님. 10의 N승 마이너스. 그치, 10의 n승 마이너스 1이겠죠. 왜냐면 10에서 1 빼면 9고 100에서 1 빼면 99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거기다가 쓰세요. 10의 전체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10의 전체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세요. 다음번에 이제 5번까지 우리가 공식을 쓸 거예요. 5번까지. 자, 그 다음에 7, 77, 777이 거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999 옆에? 자, 전체적으로 9라는 값이 전부 다 7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10의 N 마이너스 7 곱하기 9를 없애줘야 되잖아. 9분의 7 곱하기겠죠? 자, 얘는 10의 n승 마이너스 1이에요. 요 정도는 그냥 우리가 조금 익숙한 값이니까 할 수 있잖아. 7, 77, 777, 그 다음에 7777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다 9가 7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얘는 AN이 어떻게 생겼냐면 9분의 7 곱하기 10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되게 쉽죠? 그럼 만약에 5로 바꾸면 9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지. 뭐 3으로 바뀌었으면 3분의 1을 곱해주면 될 거고. 맞습니까? 돼요? 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마이크.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고 자, 우리 다시 책으로 좀 돌아와서 질문 다 됐잖아요? 오늘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할 건데 사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여러분 좀 어려워요. 왜 어려워? 뭔가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와서 안착이 잘 안 되나 봐. 머리에 들어와서 안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개념서의 28페이지부터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특징을 할 건데 자, 그 내용을 여러분 한 번에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네가 이제 지금은 수 1을 조각조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고 삼각함수 파트도 아직은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 지수 로그 함수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수 1에서 자, 여러분 수학 1에서요. 자, 수학 1에서 단원이 크게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대단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네. 자, 지수 로그. 자, 우리 여태까지 지수 로그 연산했잖아. 연산을 시키고 나서 연산이 이놈들이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뭘 시켜야지? 그래프를 그리게 시켜야지 이래요. 자, 우리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프가 익숙해지면 뭘 시키는지 알아? 방부등식을 풀게 시켜. 자, 방부등식을 풀게 시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단원이 양이 이 정도 양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대단원은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삼각함수라는 단원은 일단 정의를 배우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게 시켜요. 그래프를 그리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을 하게끔 시켜. 자, 이 활용을 하게끔 시키는데 자,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 파트를 빼고 자, 우리 수학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트를 먼저 하고 있어서 3단원 이름이 뭐예요? 수열이잖아요. 3단원 이름이 수열이고 자, 얘는 등차 수열 정의를 당연히 하지만 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하지. 자, 등차 등비. 자, 등차 등비 수열을 한 다음에 야, 등차 등비가 이렇게 생겼어 하고 우리한테 뭘 시키냐면 합을 시켜. 합을 시키고 합을 좀 하면 이제 시그마를 배우게 시켜. 자, 시그마를 좀 배우게 시키면 이제 귀납법까지 가는데 제가 많은 애기들을 가르쳐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어딘 줄 아세요? 그러니까 중2권까지 힘들어하는 파트니까 중2권 아직 진입을 못한 애들 아예 수학을 공부를 할 생각 없는 애들은 삼각함수를 힘들어한다. 근데 난 중2권 정도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시험을 다 끝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디를 제일 힘들어하냐면 제 기준이에요.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얘가 제일 어려워요.
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귀납법 입합 이렇게 두 개가 어렵습니다. 자, 얘랑 얘가 어려워. 얘는 어느 정도까지 진입을 막아. 왜 우리가 뭘 안 하고 왔어?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잖아. 중학교 때 공부를 기하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그냥 기하를 좋아해 싫어해 그냥 너는 할 줄 알아 이 정도 진입까지는 어려운데 그 이상으로 절대 난이도가 올라가지 못해요. 원래 도형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봤자지 그렇지 않아? 근데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가 자, 기본 그래프는 굉장히 쉬운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킬러 문제가 보통 얘랑 얘에서 출제가 돼. 요즘엔 얘네 킬러로 내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킬러로 나와도 얘네한테 약간 곁다리를 끼워서 내는 정도의 느낌인데 자, 지금 우리가 지수로그 그래프 함수 그래프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프라는 걸 할 거고 일단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여서 자, 지수 함수를 먼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자, 한번 보자. 자, 어려운 파트고 자,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배울 땐 안 어려운데 이럴 수도 있는데 문제가 어렵다는 거겠죠. 자, 얘는 여러분 y는 하고 자, a의 전체 x제곱이라고 내가 딱 썼어. 그러면 x는 저러한 함수의 무슨 변수야? 자, x는 무슨 변수야? 자, x는 무슨 변수냐고 물어봤어. 자, 무슨 변수야? 자, 너네는 함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수라는 건요. 자, 뭐가 들어가서 y가 되는 거야? x가 들어가서 y가 되는 거야. 지금 함수, 우리만은 아직 안 했지만 함수라는 건 x가 들어가서 y가 되는 거고 어떤 함수식이 나와 있으면 그 함수식을 fx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y는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어. 모든 건 다 누가 결정하는 거야? x가 결정하는 거야. 이 아이는 자, 저 문자의 위치는 지수 자리지만 독립변수야.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누구야? 독립변수라는 건 아무 값에도 관계가 없어. 그냥 나 혼자 흘러가는 거야. 나 혼자 가고 있고 y 너는 그냥 알아서 또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게 안 좋은 의미로 우리가 쓰이잖아요. 독립은 내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모든 걸 알아서 하고 아무한테도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y 값은 뭐야? 자, y 값은 x가 들어가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y는 x 하나에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영향도 받아? a의 영향도 받지? 그래서 자, 얘는 종속적인 존재예요.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자, 종속 변수라고 해. 자, 종속 변수라고 하고 자, a라는 건 자, 독립 변수가 딱 들어갔을 때 종속 변수 값을 내주는 어떤 요소에 해당을 하는데 우리가 배웠잖아. 저 식이 전체적으로 지수식이니까 a를 뭐라고 하긴 해요? 밑이라고 하긴 하죠. a를 밑이라고 하긴 해. 근데 우리 그때 그랬어. 자, 지수에서 로그가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자, 지수와 로그 호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a는 어떤 수만 쓰자. 그리고 그치. a 얘들아 밑조건 지수조건 했잖아. a가 0보다 어떤 거? 큰 거. 그리고 몇은 안 된다. 왜 1은 안 된다? 1이 있으면 x가 뭐가 들어가도 계속 y가 1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어떤 관찰을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 없지. 그래서 밑은 이미 조건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요. 0보다 커요. 그리고 1은 아니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밑에다가는 자, 양수만 집어넣고 1이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우리가 흔하게 여러분 밑에다가 아주 간단한 숫자를 넣습니다. 자, 제일 쉬운 1 바로 다음 정수. 2를 이용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자, 2의 x승이라고 할게요. 자, 이러한 함수는 밑을 2로 하는 지수 함수라고 읽으시면 돼. 자, 지수 변수, 지수 자리에 독립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아, 지수 자리에 독립 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지수 함수라고 하는 거야. 밑자리가 아니라 자, 지수 자리에 독립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아이를 보면 아, 지수 함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누가 결정하니까? 저 지수가 결정을 하니까. 지수 자리에 x가 들어있잖아. 자, 그리고 우리는 왜 x가 독립 변수냐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어떤지 항상 관찰을 하지. 언제건 x가 감소하거나 y 값에 따라 x를 관찰을 하니?
자, 우리는 수학이랑 과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죠. 자, 우리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독립 변수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조절 못하는 거. 뭐? 시간. 쟤는 x는 시간 같은 존재야, 사실은. 내가 빽할 수 있어? 진짜 엉망진창 되겠다, 진짜. 자, 독립 변수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변수의 아주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생각해주세요. 보자. x가 0을 몇 개 점을 구해서 걔네들을 찍어보고 연결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0, 몇이야? x에 0 들어가면 몇 나와? 그치? 자, x에다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2 나오고, 자, x에다 2 집어넣으면 몇 나와? 3 집어넣으면 8이고, 4 집어넣으면 몇 나와? 16 집어 나오고, x 값이 조금씩 커지는데 y 값이 너무 빨리 커지죠. 내가 좌표에다가 표현을 하기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몇 지나요? 그치. 자, 그럼 쭉 가다가 점을 몇 개를 더 써볼 건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 x에다가 여러분 굉장히 큰 값을 집어넣으면 y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x자리에다가 x에다가 굉장히 큰 값을 집어넣겠다 하는 걸 이렇게 쓸 수 있고 나중에 뭐라고 읽냐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라고 읽습니다. 물론 이제 문과는 안 배워요. 미적분해서요.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y 값이 어때지겠어? 굉장히 커지죠. 저 정도 대답만 해주셔도 돼요. 무한대라는 건 너네가 함부로 얘기하면 원래 안 되는 얘기예요. 무한대가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인피니티도 있지. 차 이름이지. 몰라. 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시 말해서 x 굉장히 조그맣게 만든다는 거야. 딱 만들면 y 값이 어때질까를 상상을 해보자.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이죠. 맞아요? x에다 엄청 작은 막 마이너스 1000 이런 걸 넣었어. y가 몇에 가까워질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y가 0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내가 아직 그래프를 너네가 그려본 적도 없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용할 건데 0으로 가긴 가는데 딱 0은 아니고 0에 가까이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뭐가 나오냐면 극한의 개념을 살짝 알고 있어야 돼. 극한에 내가 느낀 채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내가 얘를 점을 몇 개를 찍어서 한번 그려볼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 y 값이 0보다 작아질 일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0, 몇이 있어? 1. 자, 0,1이 있어. 자, 0,1을 지나고 1, 몇을 지나? 2를 지나고 2, 몇을 지나고 4를 지나고 3, 몇을 지나? 8을 지나고 4, 몇을 지나? 찍을 수가 없어. 너무 빨리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몇을 지나? 2분의 1을 지나고 마이너스 2, 4분의 1을 지나고 마이너스 3,8분의 이것도 찍기가 너무 힘들어. 어쨌든 얘네가 자, 모든 실수에서 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연결해서 그려보면 애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 자, 왼쪽은 몇에 무한히 다가가? y값이? 0으로 무한히 다가가? 그럼 저 끝을 보면 x축이 굉장히 비슷하겠지. 근데 x축 밑으로 내려가겠어? 안 내려가겠어? 그걸 점근선이라고. 너네 유리함수 배웠죠? 자, 내가 무한히 다가가지만 그 밑으로 뚫고 가지도 않아서 만나지도 않는 그런 선을 점근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점근선 결정은 누가 하냐면 치역이랍니다. 치역. 그러니까 치역이랑 정의역만 잘 구해도 점근선은 바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자, y값이 굉장히 빨리 커지지. 뭐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굉장히 많이 갑자기 커져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나중에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자,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분수식을 내시면 유리함수라고 하고 루트 들어있으면 무리함수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지수함수는 자, 뭔가 초월했다. 그래서 초월함수라고 해요. 자, 초월함수. 자, 왜 초월함수냐? 사실 수학 1에서 배우는 함수들이 모두 초월함수예요.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초월함수인데 삼각함수는 사실 y값이 내 눈에 다 보이고 주기를 가지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초월함수야. 초월함수야. 그래서 나는 이 x승은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자, 요 정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자, 이 밑에 따라서 자, 내가 결정이 될 건데 이 정도 생각 들어? 밑이 어차피 양수니까 y 값이 음수가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밑을 살짝 바꿔보자. 자, 우리 주로 들어가는 밑이 2랑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2, 3을 넘어서 4까지 거의 가지 않습니다. 2, 3 둘 중에 하나예요. 자, 3을 넣어보자. 3. 그럼 0, 몇이다? 그대로지. 1, 몇이나? 3. 2, 3, 4, 너무 빨리 커지는데? 자, 마이너스 1,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2, 9분의 1이야. 아, 그럼 얘랑 비교해서 이 위에 덧입혀서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y는 2의 x승이라는 자, 밑을 2로 하는 지수 함수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0을 넣으면 항상 몇이에요? 그럼 내가 얘는 모든 지수 함수, 평행 이동이 안 된 상태의 지수 함수들이 항상 지날 만한 점이라 해서 정점으로 씁니다. 나중에. 오케이? 자, 1, 몇 지난다가? 1, 몇 지난다고? 2, 몇 지난다고? 더 이상 이제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나 마이너스 1,3분의 1이고 9분의 1이서 너무 작은데 사실 이 왼쪽은 내가 그림으로 표현해서 뭔가를 나타내기 굉장히 힘들죠. 어쨌든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로스가 된다.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로스가 되는데 밑이 커지면 굉장히 극단적인 애가 된다는 거야. 양수 쪽에서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음수 쪽에서 훨씬 빠르게 감소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밑이 그러니까 지수 함수의 틀은 x가 쥐고 있지만 결국엔 밑이 대부분의 것들을 결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럼 하나만 더 써볼게요. 선생님 근데 양수만 들어갔다고 했지 뭐 정수가 들어가야 된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럼 밑을 분수로 쓰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자, 2분의 1의 x승 한번 써볼게. 자, 그 다음에 점을 몇 개를 구해볼게. 근데 그 전에 요거 한번 상상해보자. x를 굉장히 큰 쪽으로 보내면 자, x가 굉장히 커지면 2분의 1의 100승 2분의 1의 100승은 분모가 겁나 큰 어떤 숫자일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얘는 y가 엄청 커지는 게 아니라 몇에 가까이 가. 그치.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름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00승이야. 그럼 2분의 1을 100승한 다음에 역수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y값이 굉장히 어때지겠어? 커지겠죠. 우리 좌표 몇 개만 한번 써볼게요. 0,1 지나요. 맞습니까? 자, 1,2분의 1 지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네? 맞아? 자, 그 다음에 2,4분의 1을 지나고 자, 마이너스 2,4를 지나. 그리고 마이너스 3,8을 지나거든? 아, 그러니까 음수로 갈 때 애들이 커지고 양수로 오면 작아지냐 해서 몇 개 좌표를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1,2 자, 여기 똑같이 지나요. 0,1 그 다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8 그 다음에 자 1,2분의 1 2,4분의 1 자 3,8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쫙 해주시면 자 우리 방금 그렸던 노란색 그래프와 서로 어때 보여요? 그치 무슨 축 대칭이 보여? 그러면은 이제 도형의 이동도 배우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마이너스 x승이라고 얘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근데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건 x 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꿨다는 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저걸 바꾸죠? 그치, y축 대칭할 때 바꾸지? 그래서 자, 일단 기본 이 정도 느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나와. 자,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큰 분수, 진분수. 자, 진분수 상태면 무슨 함수구나? 그치. 자, 선생님 이거 증가하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항상 x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는 자, 이 값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알아? 아, 그러면 여기서 무슨 장난을 치냐면 일단 밑에 따라서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바뀌니까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밑이 어때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의 적절한 상태 판단에 따라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둘을 호환해서 표현을 해요. 그럼 너네가 얘를 보든 자 얘를 딱 봤을 때 자 이 x승이라는 지수함수와 서로 무슨 관계구나? 무슨 축대칭? y축대칭 관계구나를 좀 빨리 찾으실 수도 있어야 되고 자 얘를 자 우리 쉬는 시간 확인하는 거 잘 들어봐. 이렇게 간단한 이런 함수만 하겠어? 얘를 막 변화를 시켜서 어디까지 이제 가냐면
y는 하고서 자 a의 x승을 이제 조금 약간 훼손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 어떤 숫자를 곱해. 그리고 a의 지수에다 bx 플러스 c를 써. 그리고 뒤에다가 베타를 더해. 이걸 그리래.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렇게 생겨먹은 이러한 함수를 그리라고 시켜. 무슨 말인지 알까? 아, 그러면 얘를 그려야 돼. 근데 이 정도 생각해줘. 우리가 지금 뭘 알았냐면 정말 쉬운 어떤 초월함수, 지수함수의 생김새가 대략 이러한 뉘앙스를 갖는다. x축 아래로 내려갈 일은 없고. 왜? 어차피 미은 0보다 크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작아지는 어떤 초월함수 이미지인데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지고 자 지수가 저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뒤에 어떤 숫자가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저 안에서 변주를 주겠죠. 여러분 a는 양수지만 뭔가 곱해지는 이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수가 된다라는 건 자 x축 대칭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미지함수를 딱 봤을 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잖아?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 미지의 함수예요. 내가 잘 모르는 미지의 함수야. 너네 여태까지 2차 함수만 1차 함수만 그릴 줄 알고 2차 함수 그 꼭지점도 못 구해서 빌빌빌빌 거리고 앉아있는데 이런 함수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너네가 이제 앞으로 아는 함수만 그리지 않거든?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 할 일 세 가지. 자,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을 쓴다. 첫 번째가 정의역과 치역을 쓰는 거예요. 이걸 안 쓰잖아요. 그럼 그림 그리기 싫어요랑 똑같은 말이야. 자, 정의역과 치역을 쓴다. 자, 두 번째, 자 정의역과 치역을 보면서 뭘 그리셔야 되냐면, 자 얘를 보면서 점근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점근선을 찾아 그려야 되고, 세 번째 정점을 찍고, 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을 좀 이용해. 정점이라는 건 항상 지났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정점이 몇 콤마 몇이었던 거 같죠? 0,1이었던 거 같지? 자, 그러면은 정점을 찍고 나머지 개형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 만약에 너네가 나한테 그래프를 내가 그려 했는데 이걸 안 하고 난 모르겠다고 하잖아? 그럼 너는 징구유기야. 내가 이걸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다 보면 보이는데 모르겠네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까?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연결해서 자, 지수함수 지수 자리에 x가 있지. 자, 니은 맞습니까? 자, 디귿은요? 아니에요. 디귿은 밑자리에 x가 있잖아요. 자,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자, 리을도 어쨌든 지수식에 자, x가 있기 때문에 맞고, 자, 미음은 몇 차 함수? 비음은 맞을까요? 맞아요. 자, 비읍 봐봐. 아, 얘들아, 비읍 봐봐. 자, 1번에 비읍에, 자, 우리 오늘 교재가 다음 시간 하나 더 나갈 거거든? 자, 이거 2분의 1의 x승으로 고치면 안 되는 거야? 2의 x승분의 1을 2분의 1의 전체 x제곱으로 고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자,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이제 너무 쉬운 거라서 자, 이야기를 하고 3번을 우리가 같이 너네가 한번 풀어보고 3번을 저랑 같이 보면서 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다음은 함수 fx가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괄호 열고 a 값이 0보다 크고 a가 몇이 아니다라고? 1이 아니다라고 그냥 밑조건을 잘 보장해 주신 상태에서 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의역이라는 건 자, 여러분 누구의 값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x의 값이잖아요. 자, 라지 x 정의역은 자, 저랑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x와 x는 모든 실수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수 함수에 있는 x 자리는 못 들어갈 값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x는 독립변수니까 다 들어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 x에는 못 들어가는 값이 없다. 물론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뭐 못 들어가는 값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수 함수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다. 자, 2번 치역 한번 써보자. 치역은 라지 y로 표현하고 자, 우리 아까 해봤었지.
y값은 a가 이미 양수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없지. y와 y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0보다 큰 모든 실수. 쓰세요. 물론 이게 우리 개념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이제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더 써주세요. 그 밑에다가.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자, a가 1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 아까 실험적으로 몇 개를 봤지만 a가 1보다 크면 y값도 계속 어때지는 것 같아? 커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자, x가 1보다 크면 x1보다 x2가 컸을 때 fx1보다 fx2가 자, 어때요? 커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봐. 자,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라는 자, 요런 분호 방향은 크다인데요. 자, 저거는 뜻이 뭐냐면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학 1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학 2가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둘을 같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줘. 자, a가 1보다 커. 자, 그러면은 미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야. 자, x 자리에,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x가 들어있으면 지수함수라고 하지만 자,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실수 전체,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모든 x에 이미 x에 대해서 x1보다 x2가 커. 근데 모든 y값들이 큰 x를 집어넣었더니 y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에서 4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a가 무슨 수래? 양수긴 한데 1보다 어떤 수래? 작은 수야. 자, 그러면 진분수거든? 자, 진분수는 제곱을 할수록 값이 점점 어때져? 작아져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미양수에 맞춰서 답만 써준다라고 하면 x1보다 x2가 크잖아? 그 y값이 더 어때지는 거야? 더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얘는 무슨 함수의 정의일까요? 감소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감소함수. 아, 그러면 자, 우리가 지수함수는 엄청 생긴 게 복잡하진 않네. 증가 감소를 누가 정의한다? 미시 정의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1보다 큰 거는 범위가 어때 보여요?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1보다 큰 거? 커 보이잖아. 그리고 0하고 1 사이는 범위가 어때 보여? 그치. 근데 얘랑 얘는 동등한, 이거 좀 웃겨. 동등한 세계관을 가져요. 무슨 동등한 세계관이냐면 얘의 역수를 얘가 모두 표현할 수 있고 얘의 역수도 얘가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 관계다처럼 생각해도 그쪽이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뭘 착각을 하냐면 애가 0하고 1 사이 너무 좁잖아요, 선생님. 이럴 때만 감소함수고 자 1보다 크면 무조건 증가함수니까 저쪽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 이 아이의 역수를 모두 얘가 표현할 수 있고 이쪽의 역수를 모두 얘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자 세계관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공평한 두 대상이고 범위를 내가 이렇게 표현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 그냥 내버려두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점근선은 자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이제 정의역하고 치역을 쓰면 점근선이 바로 보인다고 했잖아. 자, y와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야. 자, y와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인데 자, 결국엔 절대 누구랑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야. y는 0과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지. y는 0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해? x축이 점근선입니다. 자, x축이 점근선이고 x축을 다른 말로 물론 y는 0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어려운 함수 하나를 그려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받아 들어가 주세요. 자, 4번에 네 번째 뭐예요? 4번에 네 번째? 자, 4번에 네 번째 거 자, 4번에 4번 4번에 4번을 제가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미지에 자, 처음 보는 잘 못 그리겠는 그런 함수를 그릴 때는 무조건 일단 뭘 쓰고 여기 있었잖아요. 정의역 치역을 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점근선을 찾고 그다음 세 번째로 정점을 찍고 나머지 점들을 찍고 연결을 해달라고 했어. 자, 그 루틴을 따라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너네가 그냥 상상해서 대답을 해줘. 자, y는 하고서 자 3의 x제곱이라는 덩어리에다가 뒤에 뭔가 더해져 있어서 약간 바뀌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자, 밑이 몇인 건 확실해.
그러니까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죠. 자, 밑이 3이니까 증가함수예요. 정의역부터 좀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은요, x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사실 여기 모양이 바뀐 적도 없고. 자, x와 x는 모든 실수예요. 그리고 자,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항상 모든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y값 보자. 자, y와 y는 자, 일단 요 덩어리는 우리가 몇보다 크다라고 방금 학습을 했어. 0보다 크지. 뒤에 몇이 더해져 있어. 그럼 얘는 몇보다 크다라고 할까?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기본 그래프에서 계속 새끼를 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본 그래프를 알고 이 덩어리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옆에다 2를 더하면 2보다 크겠지 이렇게 상상을 하자라는 거야. 맞아? 괜찮아?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정점을 찾으러 가기 전에 자, 이게 1번에 내가 미션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점근선을 찾을 건데 지금 봤더니 점근선은 누가 결정하냐면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는 점근선이 없어. 얘는 안 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점근선이 없어. 근데 얘는 점근선이 있잖아. 자, y가 꼭 몇보다 2 초과여야 돼? 2보다 초과여야 돼. 2를 가질 수 있어 없어? 그 밑도 안 되지. 그럼 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점근선이야. y는 2가 점근선이야. 자, y는 2가 점근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지울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 몇 번 봤지만 뉘앙스가 정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 항상 여기 있지. 이 지수 전체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정점이거든. 맞아요? 자, 0, 계산해보자. 3의 0승은 몇이야? 거기다 2가 몇이야? 이 정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y는 2에다 점근선을 그리고 0,3의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증가하는 함수를 그릴 건데 증가가 이제 증가하는 쪽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쪽은 뭔가 점근선에 쫙 다가가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나는 x축, y축을 그려놓고 y값이 어쨌든 2보다 작은 쪽으로 내려올 일은 없으니 자, y는 2를 이런 식으로 점근선은 점선이라 점근선 아니야? 자, 점점 근사하는 점진적으로 근사하는 선이라서 점근선이지 점선으로 그려야 돼서 점근선인 건 아닌데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y는 2가 점근선이에요. 이 위쪽에다 그릴 거야. 자, 누가 정점이야? 0,3이 정점이야. 0,3 여기가 정점이네. 자, 여기 정점이고 자,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야 돼.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뭘 해주시면 좋냐면요. 정점은 사실은 지금 현재 자, y축이랑 만나고 있기도 하고 원래 자, 정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정점은 유일하게 밑이 달라지면 얘네들이 서로서로 크로스, 교차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잖아요. 이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왼쪽은 굉장히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 자, 그러한 되게 분기점을 갖게 되는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끝! 이 그래프야. 됐어? 별로 안 어렵지? 그럼 바로 위에 자 x-1승 있는 거 보여? 자, 걔 한번 그려봐. 그럼 나랑 똑같이 요거 쓰고 요거 쓰고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어? 3번 바로 위에 3번 4번에 3번 한번 해봐. 자, 일단 1분 드려보고요. 자, 하다가 모르시겠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하나부터 갈게. 잘 못할 수는 있잖아. 싫어하면 안 돼. 그럼 망해. 애들 그래프 그리는 걸 싫어하잖아? 그럼 좋아하게끔 바꿔.
어머, 그게 뭐야? 지렁이야? 약간 틀렸어요. 일단 정점이 틀렸어요. 그래프 개형은 조금 맞으셨는데 정점이 틀렸습니다. 내가 지수 전체가 0이 돼야 된다 그랬어. 지수 전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2학년이 끝나도 이걸 못 그리고 앉아있어 애들이. 못 그려. 왜? 1번, 2번, 3번을 처음에 학습할 때 막 하잖아. 안 해. 선생님 못 그리겠네요? 이래. 자, Y는 잘 못 그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Y는 3에 x-1제곱 이렇게 썼어. 자, 그럼 일단 정의역 써보자. 자, 정의역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지. 모든 실수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R에다가 제가 왼쪽 발을 주면 X가 X는 모든 실수라는 뜻이라고 인지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쓰시면 안 되죠. 왜냐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으니까. Y는 자 뒤에 뭔가 더해진 게 있어 없어? 없지? 맞아 얘들아? 자 이게 무슨 식이야? 지수식이잖아. 지수식은 미시 양수로 세팅된 지수 덩어리는 무조건 0보다 어때? 무조건 0보다 어때? 커. 인실수가 0보다 커요. 자 얘는 뒤에 2가 더해져 있어서 2초가 썼지만 얘는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0초가에다가 2가 더해진 존재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정근선이에요? 뭐가 정근선이야? Y는 몇이 정근선이야? 0이 정근선이야. 잘했어. 자 이게 정근선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점을 찾는 걸 잘 못해. 자, 세 번째 정점은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얘 전체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지수 파트에 들어있는 식 전체가 0이 될 때를 정점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몇 콤마? 1 콤마 몇? 1. 자, 요게 정점이야. 1 콤마 1이 정점이야. 저 정점 빼고는 다른 정점은 없어. 다른 정점은 없어. 그냥 좌표를 쓴 것처럼 되는 것 뿐이야. 자, 1,1이 정점이고 나는 y 정근선이 여기고 나는 미시 일단 양수니까 미시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요 점이 정점이 1, 몇이야? 1이다. 뭐 굳이 따지면 뭐 2,3 정도 표시를 해주시는 건 상관없지만 표시할 필요성이 없죠? 자, 1,1이 나한테 정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만 그리시면 끝이에요. 오케이? 네? 아 그러면 이제 한 딱 2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면 아 지수식 덩어리 있지? 이 덩어리는 항상 양수구나. 앞에 어떤 부호가 붙어있지 않으면 얘는 양수구나. 양수에다 뭐가 더해져 있어서 이 값보다 크다라는 쪽으로 자, 치역이 형성이 되는구나. 자, 그다음 두 번째 정점은 지수가 변형되어 있을 때 이 식 전체가 0이 되는 점에서 정점을 갖는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뒤에 넘기자. 자, 뒤에 넘기자. 자, 필수 예제 6번이 간단하니까 그거 풀고 또 그리러 가볼 건데요.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함수 y는 3분의 1의 전체 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 자, 그럼 일단은 변형이 안 되어 있는데 미시 몇이야? 그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자, 기억 보자. 그래프는 점 1,0을 지나니 개소리 하지 말라래. 1,3분의 1 지나니까 기억은 그냥 아니야. 대입해서 확인하면 돼. 자, 니은 정근선은 y축이냐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치역을 좀 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미시 3분의 1이어도 양수니까 저 지수식 덩어리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오케이? 자, 맞아. 그 다음에 디귿은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리을 이런 얘기 하잖아. 사실 그러면 자, 한 식을 주고서 나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 그래프의 정근선이 x축. x축은 y는 0이죠. 그쵸? 그 니은이 틀렸다고요?
니 틀렸어. 미안. 자, x축이라고 해야 돼. 오케이. 아, 맞아. 말이 틀렸어. 자, y는 0이라고 하거나 x축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헷갈리잖아. 자, 그리고 그냥 그려. 자, x는 모든 실수. 자, 그다음 y는 어쨌든 지수식은 항상 0보다 커요. 자, 그 다음에 정근선은 y는 0이라는 게 정근선이고요. 자, 세 번째 정점은 0,1입니다. 맞습니까? 볼 것도 없지. 사실 그냥 감소하는 함수를 하나 그려주면 되는데, 자, 0,1은 똑같이 정근선인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기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정근선 x축이다로 바꾸셔야 되고, 3, 4분면 지나요? 안 지나요? 자, 1, 4, 2, 4, 3, 4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요.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자, 리을 x 값이 증가, y 값도 증가하는 거 아니지. 감소함수잖아. 자, 그래서 리을 틀려요. 자, 디귿만 맞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래프를 하나 주고서 1, 2, 3, 4, 5번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니디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어떤 합답형 문제는 속 시원하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문제를 푸는 게 낫겠죠? 그쵸? 자, 그리고 바로 밑에 7번에 1번 보이세요? 도전. 자, 정의역 쓰고 정근선 찾고 그 다음에 점점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진도를 나갈 때는 개념서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개념서를 봐도 그게 글이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문제를 풀 줄 아는 게 훨씬 중요해가지고 그러하다. 시험은 한 40번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40번. 얘들아, 너네 딱 3시 50분에 끝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시험 뭐 봐요? 내가 본다고 했던 거.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뭐 봐요? 아까 얘기했어요. 야, 서연이가 속으로 지금 웃으면서 뭐래대? 나도 아는데. 웃고 있었어. 오늘 배운 건 안 보겠죠. 오늘 배운 건 어떻게 봐요? 오늘 배우자마자 시험 어떻게 봐? 무슨 뭐 있다 했지? 바로 뒤에 없는 숙제를 하러 가야 된다 했나? 영어학원이 6시인데 야, 너 10분 갔다 그러는 거야? 요즘 심한데, 저 사람? 아 10분이요? 어. 10분 정도. 아니, 그러니까 10분. 내가 10분. 야, 그래도, 3시 50분에 딱 끝나야 되는 사람, 범죄 들어가진 않지 않아요? 영화원이 6시인데. 내가 뭐, 한 2시간, 3시간 남기진 않겠지. 자, 한번 해볼까? 얘들아, 정의역 불러줘. 모든 실수야. 정의역은 별 문제 없냐? 한 시험이 문제인가 봐. 자, y가 y는 몇보다? 5-1보다 어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써도 돼?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래서 정근선이 y는 몇이 정근선인 것 같아? 그치. 잘했어. y는 -1이 정근선이야. 아, 얘가 못 갖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오히려 등호로 바꿔서 정근선을 쓰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정점 몇 콤마 몇이야? 너무 잘했어. 1 콤마, 자, 얘가 1이니까 0이 되죠. 맞습니까?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1 아래로 내려올 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1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맞음? -1 표시하고, 자, 0,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0,1 여기 요 점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정점이 1,0이네요. 미안. 자, 잘못했어. 1,0 여기 있죠? 자, 얘가 정점이고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1,0이 정점이어서 얘는 문제가 없었는데 얘가 살짝 틀어졌잖아요. 평행이 노랬잖아. 그러니까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생겼죠. 그 점 정도는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 자, 정점이 아니어도 그런 점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 점은 0,-2분의 1이다. 이렇게. 오케이? 0 넣으면 -2분의 1 나오죠? 맞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돼요? 네. 왜? 미워. 자, 그리고 밑에 자, 오른쪽 아래 자, 9번에 두 번째 문제 있거든요. 9번에 2번. 9번에 2번은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아 뭔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의역 치역을 쓰실 수 있죠? 자, 9번에 2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일단 35분 주고 모자라면 더 줘야지. (9번에 2번)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그렸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인데 마이너스 x 사실 좀 꼴보기가 싫어.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밑을 바꿔서 판단을 하는 쪽을 추천을 해. 자, 이 정도 돼요? 자, x는 모든 실수니까 앞으로는 이제 정의역을 좀 빼고 쓸게요. 첫 번째, y와 y는 자, 몇보다? 0보다 어떨 것 같아? 작아요. 자, 왜? 얘는 항상 0보다 큰 덩어리인데 걔가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0보다 작아. 일단 괜찮아? 자, 두 번째, 그래서 자, 점근선은 y는 0에 똑같이 점근선을 갖고 있기는 해. 그 대신 그 아래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3번, 항상 요 전체가 몇이 될 때? 0이 될 때가 정점이라고 했습니다. 0, 마이너스 1이 정점이에요. 괜찮아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뭔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x축 기준으로 아래로 이제 내려온 그런 그래프가 되어 있나 보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y는 0이고 0,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고 자, 원래 자, 얘들아 이거 잘 그렸니? 자, 원래 이 함수는 자, 얘가 없었으면 얘들아 자, 이 마이너스가 없었을 때 상상을 해봐. 자, 2분의 1의 x승은 그냥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었던 이런 그래프잖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요런 거 아니야? 자, 무슨 로가 바뀐 거야? y로가 바뀌었다는 건 어디에 대칭시킬 때 우리가 y로를 바꿔요? 그치. 그래서 얘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너네가 맨날 그렇게 대칭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진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냐면 0, 마이너스 1에서 정점을 찍고 점을 하나만 더 찾는 거야. 그럼 그 둘을 연결해서 아 이렇게 생겼다라고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까? 네? 자, 우리 두 개만 더 그려볼게. 자, 바로 한 장 뒤로 넘겨서 3페이지에 4번, 6번 3페이지에 4번, 6번 지금부터 그리도록 합니다. 시작! 2분 드릴게요. 4번하고 6번 하고요. 4번에 저 마이너스 아니죠? 4번에 뭐가 마이너스? 앞에 조그만 거. 앞에 조그만 게 있어? 4번에? 4번 9번에 4번. 너만 없어. 내가 잘못. 인쇄가 잘못된 거야. 앞에 조그맣게 마이너스가 있어? 논란의 인쇄가 있어. 진짜 그러네? 아무것도 없어.
진짜 논란의 여지가 약간 있네. 이거 50분이라서 그렇지? 4번, 5번. 4번, 6번. 주원이 남겨서 시험 보기 시켜야겠다. 오늘 딱 5번째 수업이거든요. 딱 4번, 4번째인가 5번째 수업이라서 일단 푸세요. 금요일 날 로그 함수 그래프가 끝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수열이랑 시그마 위주로 할 거야. 그래서 이번 숙제는 공차수열 등비수열 될 거야. 숙제는. 수현이 지금 너 인천에서인가? 오늘 발사 뭐라 왜? 아니야. 수요일은 어떻게 와요? 아니 금요일은? 금요일에 인천에서. 인천에서 와요? 되겠는데? 자 그려볼까요? 4번 문제 4번. 4번은 y와 y는 일단 간단하게 이제 얘를 한번 해보자. 4번에 어차피 x는 모든 실수니까 y는 몇보다 커? 몇보다 어때? 2보다 크지? 그래서 y는 2에서 점근선이지. 맞니? y는 2에서 점근선 맞아? 그리고 자 정점은 몇 콤마? 1 콤마 몇이에요? 1 콤마 3이죠? 1,3이고 일단은 자 그래프를 잘 그리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일단 점근선부터 얼추 그려놔야 돼. y는 2의 점근선이 있네. 자 y는 2의 점근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1,3이 정점이니까 여기다 1,3을 찍고 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자 밑이 몇이니까? 자 밑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죠? 자 그럼 정점이 1,3이었으니까 1,3에다 정점이라 찍어주시고 사실 그래프가 약간 틀어지면서 자, 또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럼 0, 몇이다? 0, 몇에서 만나? 4분의 9죠? 0,4분의 9에서 만난다. 맞아요? 계산 못하는 거 아니지? 4분의 1 플러스 2는 4구나? 미안해. 자, 0, 몇이라고? 0,6인가? 자, 0,6에서 y절편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뭐 너무너무 완벽하겠지?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y는 첫 번째 y는 몇보다 커요? 몇보다 어때요? 2보다 작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y 점근선 y는 2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점은 몇 콤마? 0,1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뭔가 내가 y값이 2보다 작아진다를 그릴 때는 그 정근선 아래를 그려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해줄 수 있잖아. 자 그래서 y는 2에다 정근선을
그리고 요 아래에다가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0,1이 내 정점이고 자 얘는 밑이 지금 몇이에요? 밑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어서 자 원래 감소함수였던 애가 자 마이너스를 타고 뒤집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자, 궁금한 점 하나 더 1, 머시기 같은 거 대입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2분의 3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점을 하나 찾았어. 그럼 원래 어떤 그래프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됐는지 찾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너네 학교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다른 한 점을 더 찾아서 연결하는 게 빠르다는 거야. 자, 근데 그리다 보니까 나한테 무슨 절편이 하나 더 생겼어. x절편이 더 생겼지. 자, 이 점은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0입니다. y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1분 정도 20분이네. 자, 55분 20분에 시작할게. 1분만 있다 시험 볼게.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 사람은 갔다 와.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 다녀오시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보면 알아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쉽고 만약에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면 내가 줄 테니까 나 1분 있다 시험 볼게.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자. 오른쪽 증거함수 있었어. 이게 뭐예요? 증거함수. 이거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밑이 일단 2분의 1이고 변형이 많이 안 되어 있으면 감소함수지만 결국 그래프를 그려놓고 최종본을 보는 거야. 얘는 그거 증가함수. 오케이? 자, 다른 부호에 의해서 증가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